가에 계시는 정상훈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분과 정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생활 크게 보면 3분의 1은 기업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시민사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중앙정부에서 정부혁신 관련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연구원에서 ESG 연구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사회연대경제 최초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교육을 하는 UD임팩트라는 데서 경영고문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한동안은 이제 세상이 전환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지금은 AI 또 세계화 해체 또 다극 패권주의 때문에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측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오늘의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의 전략적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계획은 1%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실행이 99%고 성과가 99%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입증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 스탠다드 기준을 뭘로 할 거냐 또 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텍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기후부에서 순환경제 샌드박스 관련된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나눔재단 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또 4개 기관이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2023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기후텍 스타트업의 34%가 한국에서는 이미 규제로 인해서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조건부로 26%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 이제 좀 제도가 개선되었을 수 있는데 글로벌에서는 이미 포집한 CO2를 여전히 외국에서는 건축자재나 화학원료로 활용하는 탄소 재활용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한국은 CO2를 폐기물로 분류해서 재활용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미생물 기반 농업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미생물을 활용한 비료 농법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에 한국은 비료 공정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신종 미생물은 인허가에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2030년 글로벌 기후텍 시장 규모가 140조 원 정도 됩니다. AI 100대 글로벌 스타트업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4개 정도가 한국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후텍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은 글로벌 공인기관에서 여러 산업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후텍만 아니더라도 100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 정비의 표준 지표로 삼아가지고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대비 한국의 규제 실태를 분석하고 잔존 필요성이 있는 규제는 소관부처가 직접 입증하게 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실질적으로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속도와 조정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이재명 정부의 속도에 약간 놀란 게 제가 3월 10일 날 위촉 임명됐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12일 날 심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오늘 받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벌써 10건 정도를 했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해관계자가 이견이 없는 입법 예고에서 이해가 없는 것도 6개월 이상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들어와서 규제심사 전체 프로세스를 쭉 봤는데 굉장히 촘촘하고 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자 없거나 이 전체 프로세스를 좀 살펴서 좀 단축할 수 있거나 속도를 얼마나 빨리 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애플이나 테슬라나 또 자라 같은 기업 같은 경우 보면 자라를 보면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옷이 출시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제품 설계 자체를 완전히 압축을 시켜가지고 2주 만에 옷들을 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동시 병행 설계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이 대충 구체화된 초기 시기에
사전 쟁점 확인 절차를 만들어서 규제위, 그 다음에 뭐 규제 영향 분석 담당 연구자, 뭐 그 기타 부처들이 하루 정도만 모여서 어떤 게 주요 쟁점이 될지만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속도 조정과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차르 제도, 대통령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르 제도 같은 거, 특히 메가투쿠 같은 이런 복잡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위임과 그 다음에 조정 권한을 좀 위임을 받아서 다부처뿐이 아니라 이건 입법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가투쿠 짜르 같은 걸 도입하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것도 한번 여러분 의논해 주시고요. 저 박용진 부위원장이 하실 말씀 있나 본데. 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제 프로세스 관련해서요.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께서는 거창하게 조직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는데 뭐 그냥 하나만한 얘기만 하다가 흩어지는 회의체가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피드백 관련한 거를 국무조정실에서 잘 좀 챙겨서 우리 민간 위원들께도 잘 좀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이제 과제와 관련해서 제일 눈에 띄는 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적극 행정 분야이거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제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규정한 이제 결정난 지가 헌재에서 결정난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저도 있었던 국회에서 지난 7년 동안 전혀 그 대체입법을 만들지 못하고 논의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그 초기 임신의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에 대해서 이 식약처가 계속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 100여 국가에서 이미 허용을 하고 있고 또 WHO에서는 필수 의약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 관련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못한다라고 하는 식약처가 이렇게 로펌 등 7곳에 의견을 물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 허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적극 행정을 했을 때 이게 닥쳐오는 뒤책임,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는 식약처에서는 안 나와 오셨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잘 아실 테고요. 이미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고 있지 않은 거라면 사실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불법 유통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의한 피해, 2차, 3차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된 어떤 면책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전체 부처, 식약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그래야 적극 행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저희 두